자, 이거 DPT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사용할 거 미리 이렇게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java.sql에 전부 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실행할 거예요. 메인. 왜 띄어쓰기가 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URL URL부터 하나씩 쓸까? 자, 하나씩 쓸게요. JDBC에 오라클에 씬에 로컬 호스트에 152.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슬러시 2개, 슬러시 1개, xe pdb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에 user squad pw tiger. 자, 제가 이제 드렸던 문제는 SQL이 뭐인 것? select 별 from dept인 것. 그쵸? 자, try. 자, try 하시면 캐치로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캐치 exception 이 점 print stack trace 하시고, 그죠? 이렇게. 자, 접속은 누가 한다? 드라이버 매니저가 하더라. 자, 접속하면 커넥션 객체가 나오죠. 커넥션의 커는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커넥션의 URL user pw. 그 다음에 SQL은 statement가 한다 그랬죠. statement의 stmt는 con. create statement에 자 실행은 자 select 문이니까 execute query 할 거예요. 결과는 result set의 rs는 stmt.execute query sql. 자 이런 방식을 배우는 게 JDBC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while의 rs.next. 자 근데 이런 거 쓰기 전에 먼저 여기까지 잘 되나 먼저 확인부터 해봐야죠. 계속 쓰지 말고 else out 하고. 자, 그냥 rs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여기 출력이 되면 접속이 잘 된 거겠죠. 자, 실행. 이렇게 객체가 뜨면 성공했네. 자, 그 다음에 또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속 쓰지 말고. 자, while의 rs.next는 자, dpt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dpt에. 자, dpt에는 dpt no, dname, errorc가 있었죠. 자, 어떻게? int dpt no는 rs.get int에 dpt no. 자, 그 다음에 string의 dname이죠. dname은 rs.get string의 dname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errorc는 그대로 붙여놓고 errorc 여기도 errorc 그리고 출력해보면 되겠죠. 출력하기 전에 여기서 마치 테이블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자, sout에 자,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거는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부서 이름 그 다음에 부서 위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 띄어쓰기에 우리가 탭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탭. 자, T 하면 탭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탭으로 띄어쓰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탭으로 띄어쓰기를 넣어 볼게요. sout으로. 자, dpt no 더하기.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가 탭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었죠. 자, 더하기. dname 더하기. 자, 요 사이도 똑같이 탭을 이렇게 넣고. 마지막으로 에러C. 요 사이에도. 아이, 자, 됐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 짠.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사이즈가 너무 짧아서 탭이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뭐 그래도 얼추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번호라고 해볼까? 그러면 좀 맞으려나?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 번호가 이렇게 좀 탭이 좀 많다, 그죠? 10보다. 이유가, 여기 띄어쓰기가 있네요, 그죠? 띄어쓰기 지워볼게요. 여기 띄어쓰기. 됐다.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만 간단히 써보고, 그리고 끝을 내볼게요.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요즘 뉴 프로젝트가 방금 프로젝트 만드는 거였고요. 자, 스테이트먼트 여기 오시면 방금 배웠던 거 정리가 쭈르륵 돼 있습니다. 뜬뜬. JDBC의 주요 객체와 사용법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매니저. 자, 이 친구는 JDBC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고요. 드라이버를 찾아서 커넥션, 접속하는 친구가 이 드라이버 매니저입니다. 자, 우리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쓰죠? 클래스 for name 이렇게 쓰고 여기서 누구를 우리가 오라클 드라이버면 오라클 드라이버 이렇게 하죠. 그렇죠? 드라이버. 이렇게 쓸까? 그냥 대문자로 오라클 드라이버 이렇게 쓰죠. 패키지명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자 드라이버 매니저가 이 URL을 봐요. URL 보니까 오라클에 접속하네. 그쵸? 오라클에 접속하네. 그리고 여기 클래스 폴네임에서 오라클 드라이버 하네. 그러면 이 친구가 접속을 할 때 누구를 이용해요? 오라클 드라이버를 이용한대요. 오라클 드라이버를. 이 오라클 드라이버를 내가 매개 변수로 전달했나요? 아니면 오라클 이 친구가 접속할 때 필요에 의해서 객체로 만들고 있나요? 접속할 때 필요로 의해서 사용하고 있죠? 제가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오라클 드라이버 주지 않았죠? 이렇게 안 줬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내가 필요할 때 객체로 만드는 것을 동적 로딩이라 불러요. 드라이버 객체의 동적 로딩.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바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클래스 폴네임은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하고 어떻게 해요? 요 URL만 보고 오라클 드라이버가 필요하네. 그래서 자동으로 라이브러리 중에 오라클 드라이버를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드라이버 매니저에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접속할 URL, 접속할 계정, 비밀번호가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접속을 하실 수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꼭 켜져 있어야 되겠죠? 꼭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드라이버 매니저. 그래서 자, 동적 로딩 요거 면접에 종종 나와요. 자, JDBC에 동적 로딩은 뭔가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다 밑에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동적 로딩이 뭔지. 자, 우리가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지 않고, 드라이버 매니저가 이 URL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동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객체의 동적 로딩이라 부릅니다. 내가 매개 변수로 전달한 적이 없어요. 임포트를 한 적도 없죠. 물론 임포트를 내가 했던 거는 뭐예요?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냐 확인한 거지. 임포트를 실제로 쓰진 않았죠. 제가 주석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는 동적 로딩, 드라이버 매니저는 동적 로딩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는 쿼리를 실행합니다. 요 SQL 랭귀지, 그쵸? select, 그쵸? 또는 delete, 자, 또는 insert, update, 또는 뭐 drop, 그쵸? 요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뭐다?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 다 실행할 때마다 반환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부분 자, 셀렉트를 빼고는 다 몇 개 성공했어. 그래서 한 개 삭제했어. 두 개 삭제했어. 이런 식으로 개수만 출력이 되고 이 친구만 테이블이 나오죠. 여기 테이블. 자, 이때 이 테이블을 우리가 타입을 뭐라고 한다? result set이라 하더라. result set. 나머지는 대부분 int를 반환해요. 몇 개 성공했어? 몇 개 삭제했어? 몇 개 등록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두 개. 근데 이제 세 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요. 세 개까지 정확히. 자, 우리가 execute query라 하면 select, 그죠? execute update라고 하면 DML, 그죠? insert, update, delete. 나머지 뭐 drop, create, 그죠? grunt 이런 것들은 execute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법은 어떻게? 접속한테 나 쿼리 실행할 거야 하면 스테이트먼트를 반환해줘요. 그걸로 쿼리를 쫙 실행하시면 결과물이 반환이 됩니다. 그것이 스테이트먼트. 자, 외우셔야 되는 거지 뭐 이해하실 건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이트먼트는 접속해서 쿼리를 실행하는 객체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우리가 배워야 될 prepared statement라는 게 있어요. prepared statement.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거? 자, 지금 부서가 10번인 사람을 조회하는 쿼리가 있어요. 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웹상에서 자, 누군가가 나 10번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보내서 이 파라미터 받은 10번으로 여기 데이터 이렇게 넣고 싶어요. 자, 넣고 싶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자, 악의적으로 어떻게 했냐? 자, 넘버가 자, 앞쪽에 끊고 드롭 이렇게 하지. 자, 조금 크게. 자, 넘버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세미콜론을 끊어버리고 자,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드롭 테이블 emp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친구만 쭉 실행되고 끝나버린 후에 요 뒤쪽에 드롭 테이블 emp가 실행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쿼리에다가 다른 쿼리를 주입하는 것을 SQL 인젝션이라 불러요. SQL 인젝션. 자, 이런 거는 공격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걸까요? 공격이에요, 공격. 이거를 우리가 해킹의 일부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의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게 로그인이다. 로그인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유저네임은, 그죠? 그 다음에 and 패스워드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주입을 하느냐? 자, 어떻게 주입하느냐? 자,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찍어버리고, 아니야, 세미콜론 찍을 필요도 없다. OR라고. OR. 1 더하기 1은 1이니? 이렇게 해봐요. 1은 1.
그러면 자, 이 조건이 안 맞더라도 1은 맞죠? 그러면 로그인이 돼요. 강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버려요? SQL 인젝션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 로그인으로 누구나 다 로그인이 돼버리죠. 자, 근데 이제 요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prepared statement를 쓸 수 있어요. 자, prepared statement는 뭐냐?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문자열 데이터면, 자, 문자열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정수면 그냥 바로 10. 자, 예를 들어 문자열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전처럼 내가 여기다가 10하고 5월 1은 1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문자열로 처리해버려요. 자, 문자열. 그러면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쿼리로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DPT 노가 10 또는 1은 1이야가 되지. 그죠? 요 DPT 노가 10이야 또는 1은 1이야 이렇게 실행되진 않아요.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요 문자열 표시 덕분에. 문자열 표시 덕분에. 자, 그래서 우리가 prepared statement로 자, 여기 보면 setInt 또는 setString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주입될 건지 명확하게 해주면 어떤 걸 막을 수 있어요? SQL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SQL 인젝션 공격이라 부르죠.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파라미터가 있는 데이터는 물음표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나서 이 물음표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이 첫 번째 물음표에 1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실행은 똑같이 execute query 또는 execute upd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면접에 많이 나오겠죠?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면접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자, 첫 번째 SQL 인젝션을 막으려면 여러분들 JDBC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SQL 인젝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JDBC에 어떤 객체를 쓸 수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자, 또는 두 번째 prepared statement는 왜 썼나요? 여러분들 이거 왜 썼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SQL 인젝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면접이 두 가지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QL 인젝션 방지 나오면 다 뭐다? prepared statemen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repared statement를 썼을 때 SQL 인젝션이 왜 방지가 되나요? 왜 방지가 되나요? 문자열 데이터를 그쵸? 처리하기 때문이죠. 뭘로? 문자열로 처리하기 때문에 SQL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1 자, 내가 이제 어떻게 공격했어요? 10 그다음에 5월 1은 1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를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전체를 그렇죠? 문자열로 처리되면 이게 쿼리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이 되죠. 전체적인. 그래서 SQL 인젝션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배웠던 리절트 셋입니다. 그렇죠? 리절트 셋은 행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고 넥스트로 그 행을 불러와서 필드를 이렇게 각각 데이터 타입으로 불러오는 것이 리절트 셋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간단히 해보고 끝내볼게요. 여기 말고 여기 와서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여기 JDBC 커넥션 테스트를 자, JDBC 커넥션 테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이 친구를 prepare statement 이렇게 써볼게요. 자, prepare statement 자, 그대로 복붙할 거예요. 레슨 02로 바꾸고 레슨 02 자,
자, 확인. 자, 이번에 해볼 것은 뭐냐면, 자, 잡이 세일즈맨인 사람을 조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파라미터로 세일즈맨이라고 왔어요. 스트링에. 자, 이 파라미터 받는 것도 우리 배워볼 거예요. 파라미터의 파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 이렇게 왔어요. 세일즈맨.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회하는 방법 볼게요. 죠 SQL 인젝션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자,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where 잡은 뭐인 것? 파람인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일즈맨인 사람만 쭈루룩 조회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세일즈맨을 잡이 무엇인지 조회했으니까 잡도 좀 출력을 해볼게요. 잡도. 그래서 이 네임에다가 복사 붙여놓고 잡이라고 해볼게요. 잡. 여기다가 이 네임도 잡으로 바꾸고 잡. 그 다음에 잡을 하이어 데이터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썰 앞에다가 잡하고 그죠? 자, 요 앞에 구분자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구분자도 이렇게 쓰고 조금만 줄일까? 아이고. 자, 이렇게 줄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일즈맨인 사람만 나온다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은 마우스 오른쪽 실행하거나 이 단축키. 자, 보니까 윈도우는 Shift F10인 것 같더라고요. 자, 실행하면 짠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쿼리가 잘못됐대요. 쿼리가 부적합하다고 하네요. 부적합해요. 자, 원래는 예전에는 요 쿼리가 실행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처리를 안 해서 문자의 처리를 안 해서 여기 오류가 떴습니다. 점점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요 문자의 처리를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문자의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작은 따옴표. 자, 여기 뒤쪽에다가 더하기 하고 작은 따옴표. 그리고 다시 실행. 그러면 세일즈맨인 사람만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쭈르륵 나옵니다. 자, 이때 보시면 파라미터를 그대로 쭉 받아들이고 있죠. 문자열 상태로. 자, 요것이 뭐다? 스테이트먼트. 이때 SQL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이게 로그인인데 내가 or 1 더하기 따라 쓰지 마세요.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1은 1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전부 다가 나오게 되겠죠. 전부 다가. 근데 지금은 여기 문자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잡이 세일즈맨이면서 뭐 1 더하기 1은 1인 것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전혀 상관없게 되는데 문자열 표시를 안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SQL 인젝션이 오겠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배워볼 거냐? 자, 일단 요게 세일즈맨인 친구를 출력을 했고요. 그렇죠? 자, 요거를 prepare statement로 한번 해볼 거예요. prepare statement로.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위에 거 주석 달고, 자, 여기다가, 자, 파람 지우고, 물음표 이렇게 해볼 거예요. 물음표. 자, 물음표.
띵띵띵.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음표에다가 파라미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음표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해야 되냐? 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prepared statement라는 걸 써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주석을 달 거예요. 스테이트먼트 주석, result set 주석 이렇게 달고. 자, 어떻게 할 거냐? prepared statement에 PSTMT라고 불러요. 우리 개발자들은 줄여서 con.prepare statement. 자, prepare statement 할 때 이번에는 바로 SQL을 넣어줘요. 바로 SQL.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를 실행하기 전에 꼭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PSTMT. 지금 현재 조합은 문자열이니까 set string. 자,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파라미터를 넣겠다. 자, 밥 먹을 시간이라네요. 자, 그래서 result set의 rs는 pstmt. 똑같이 execute query. 자,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파라미터가 두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 부서 번호가 아니다. 급여가 1000 이상 이렇게 해보자. 그렇죠? 급여가 1000 이상. and 셀이 자, 몇 이상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물음표가 두 개 있죠? 잡이 무엇인 것, 셀이 무엇인 것.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요 친구.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도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요 친구.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지금 셀은 int죠? int? 더블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pstmt.set 더블. 두 번째 인자로 1000 이상 하고 싶으니까 100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급여가 1000 이상만 나올 거예요. 다 1000 이상이네? 그러면 1300 이상 하자죠? 1300 이상. 1300 이상. 왜 다 1000 이상이지? 800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실행. 짠! 나왔죠? 1300 이상.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미터의 숫자에 따라서 1, 2,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하죠. 문자열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까지 끝을 냈고요. 자, 그래서 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과제. 자, 등록도 있고요. 그렇죠? 등록. 이렇게 등록. 수정도 있고요. 삭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 찾는 것도 있고요. 조인도 있고요. 별칭으로 찾는 것도 있고 그룹 바이도 있습니다. 정답도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